네. 지금부터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2시간 강의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왔잖아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제가 전화로, 문자로 드릴 거예요. 동영상을 이렇게 클릭하고 볼 수 있게. 그래서 수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영업이 잘 안 될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지금 따는 겁니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력하셨죠? 네. 제 이름 김효석입니다. 입력하셨죠? 자,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열 거냐, 상대의 마음과 귀를 열 거냐, 만나줄 거냐, 그쵸? 만나서 네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날 거냐. 2번째는 어떻게 믿게 할 거냐, 나랑 상품을.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계약을 따낼 것인가, 청약서를 따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체계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개발한 게 제가 쇼호스트 할 때 짧은 시간에 매출 기록을 되게 많이 세웠는데, 지금은 큰 기록은 아니에요. 워낙 옛날 거라 제가 15년, 16년 전에 세운 기록이니까 그때 2시간에 52억을 제가 팔아봤어요. 지금은 100억이 넘어간다. 제 기록을 깼어요, 후배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가 많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10억 깨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10억, 20억, 30억, 40억 건너뛰 50억 다 깼거든요. 그때 했었던 게 빨리 설득하잖아요.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보험이나 홈쇼핑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홈쇼핑에 물건 살 때요, 처음부터 사려고 보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홈쇼핑에서 보험 파는 나라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어느 나라도 보험을 팔진 않아요, 홈쇼핑에서. 왜? 안 팔려요. 근데 홈쇼핑에서 팔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적 특성도 있지만 홈쇼핑이 진짜 쇼호스트를 잘해요. 그거 얼마짜리인데요? 5만원짜리 아니라 20년 보에 되면 그 1200만원짜리잖아요. 1200만원짜리 5분 만에 결정을 해. 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짧은 시간에 설득하는 공식이에요. 보험도 똑같잖아요. 사실 보험을 가입하려고 나를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나다 보니까 어이어이하다가 이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당장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를 알려드릴게요. 자, 오픈 3단계, 빌리브 3단계, 무브 3단계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건 다 녹화가 되니까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다시 보시기 가능하고요. 제 핸드폰만 지우지 않으면 문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클릭만 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호감입니다. 자, 낯선 사람과 가까운 사람, 누가 더 호감도가 높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정말 호감이 있습니까? 여기 남편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조금 더 나가서 우리 KDB 생명 처음에 왔을 때, 여기 13채월 이상이죠 다. 처음에 왔을 때 호감도 하고 지금 호감도 하고 솔직히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호감도가 있죠. 사귀면 사귈수록 가까워질수록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도 서로 보고 싶어하고 생각난다고 좋아하는 커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정신이 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부럽습니까? 아닙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던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난 안 되는데. 자, 보험 영업을 30년 했는데 아직도 보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막 출근이 기다려지는 그런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 영업이 얼마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돈을 버는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행복하구나. 그럼 나도 좀 제정신이 아닌 필요도 있죠. 그쵸? 좀 닮을 필요는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호감도를 높일까? 그러면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자, 이 2 사람은 부부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 딱 보면 알죠? 이거 안 써. 이거 안 봐도 알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2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부부다라는 거예요. 연수. 그쵸? 이거 유튜브에 굉장히 많고요. 보신 분이 절반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그냥 우스개로 보지 마시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과 설득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재미난 영상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됐고요.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SBS에서 찍은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찍었어요. 20대, 30대, 40대 다 찍었는데
20대는 싸울까요? 안 싸워요. 30대 안 싸워요. 40대부터 싸워요. 왜? 가까우니까. 오래됐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요. 편하게 할까요? 불편하게 할까요? 불편하게. 평소에 여러분 결혼하고 오랜 사람 말하는 거 하고 싶은 말 참아요? 다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 다 얘기해요. 이게 편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편하게 대화합니다. 그래서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둘이 엄청나게 편하게 대화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출발. 출발하는데 기회가 지금 좀 사람들이 그러고 얼마나 이 사람만 승진되는지 알아? 나 저 사람들 초보냐고. 나 초보거든? 저것인데 빨간 분이가 서서히 뭐 아니 그럼 새끼를 차리고 어떻게 해? 그래도 배들어야 되네. 뒤차가 와서 때려버린다니까. 서서히 새끼를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아, 나 진짜 치겠다. 안 해. 다시 운전한다. 다른 좀 하지 말아봐라, 진짜. 저 소리가 나오거든요. 문제를 그따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점점 부부싸움이 커집니다. 아이고, 내 친구들이 남편한테 절대 운전 배우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런다고 그랬대. 아이고, 우리 남편. 걔 헛소리 하지 마.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면 싸울까요? 안 싸워야지. 절대 안 싸워요. 그죠? 옆집 사모님이고 옆집 남편이라면 되게 친절하게 갈 거예요. 우리는 부부예요. 사이가 나쁜 부부 아니에요. 사모님은 뭐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나 오늘 촬영 간다, 인스타 촬영 간다. 야, 큰일 나. 아니야, 우리한테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자, 지금부터 우리 잘 한번 생각해보죠. 이 남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누군가를 걱정해 줍니다. 누구를 걱정해 줍니까? 네, 뒷차를 걱정해 줍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뒷차를 걱정해 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요, 낯선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친절하고 잘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막대해요. 편하니까. 우리 뭐 영어로 얘기하면 신규 고객한테는 되게 잘해요. 근데 기존 고객은 좀 소홀히 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존 고객 관리를 잘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삶입니다. 나쁜 삶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PD가 이걸 보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잠시 조언을 해요. 이거 지금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이 프로는 행복 성공 법칙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사모님이 져주세요.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는 게? 그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지는 거 싫거든요. 우리는. 예, 싫거든요. 싫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부탁해. 그럼 이렇게 하자. 촬영 도중에만 사모님이 존댓말로 얘기해보세요. 사모님. 그럼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럼 해볼게요. 그럼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하면 뭐하니까 여보 우리 운전 교습할 때만 서로 좀 존댓말로 대화해 봅시다. 그럼 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한다. 남편이 거절합니다.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존댓말을 해서 하고 그러면은 좀 덜 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존댓말을 해봐. 아, 성질나는데 이 사람아. 가요. 맞죠? 아, 유튜브를 깜빡이를 켜야지. 네, 켰어요. 여기 아, 그렇지. 네, 알았어. 그만해. 평소에 하듯이 좀 말 좀 좋게 좀 해줘요. 배우는 사람이 자세가 돼야죠. 아, 예. 선생님한테 왜 자꾸 아니, 그게- 배 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속도를 했다고 막 속도 내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 속도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
맞춰서 그 깜빡이 때 키고 지금 아까 유턴할 때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깜빡이 끄고 아니 됐어 이런 거를 좋아져요 분위기가. 다안 가도 돼요? 네. 오 지금 많이 가는 직업도 있어.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거. 처음으로 진짜. 이거 잘 보셨대. 아니 저 버스 와서 됐어요? 그렇진 않았다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완전 핵정된데. 그렇게 달라지시나요? 당신 화가 안 내면 더 잘해. 해결됐습니다. 이게 그거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굉장히 힘든 걸 한 거예요.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말을 대화를 편하게 했죠.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근데 존댓말을 썼다는 얘기는 말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가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그 소통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관계를요 항상 이렇게 잡아요. 수평적인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유치원 정도는 없어요. 유치원 정도는 가불관계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근데 언제 생기냐면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 서열이 정해집니다. 뭘로? 성적 때문에. 그때부터 가불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소득이라든가 또 여자들은 또 어디서 가불관계가 형성되냐면 자식의 성적 때문에. 그쵸? 애가 공부 잘하면 엄마는 갑을 잡아요. 이렇게 자꾸 갑을이 구분이 돼요. 근데 어디고 싶으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100% 갑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쵸? 근데 갑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갑이 되면 상대를 을러보면 설득할까요? 강요할까요? 강요. 예. 들어줄까요? 내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내 말을 많이. 그 소통이 힘들어져요. 갑하고 소통하는 게. 내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강요할 수 없어요. 설득하려고 하고요. 들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고객을 만나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맞죠? 왜? 을이 있고 싫거든. 나도 갑되고 싶은데 일 자체가 을로 일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관점을 좀 바꿔보자고요. 이 사모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처음에는 갑대 갑이었죠. 뭐 한 거예요? 을이 된 거예요? 을인 척한 거예요? 어리서. 을인 척한 거예요. 을인 척 하자는 겁니다. 을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을인 척 하는 거지 을이 아닙니다.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인데 을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겨? 사모님 이겼잖아요.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말할 때 을인 척 한 거예요. 얘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유턴해요? 들어줬죠? 그 다음에 아이 그렇게 윽박지르면 어떡해요? 할 말 없죠. 먼저 들어주고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을이 돼야 되는데 을이 되자는 게 아니라 을인 척하자. 그러면 갑인데 을인 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면 고객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죠. 고객한테 해줄 게 있으면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이 잘해줘. 내가 서비스를 잘해주네? 그럼 누가 갑이에요? 해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게 많아야 돼. 해줄 게 많고 챙겨줄 게 많아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갑달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과 행동은 을처라는 거예요. 이게 호감 얻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전부 다 갑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영업이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산 거예요? 갑질하고 산 거예요. 갑질하고 산 거예요. 그건 참자 이거예요. 사실 갑질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아 싫으세요? 좋아요. 막 실험을 해봤어요. 인간의 뇌 갖고 못해요. 이걸 이제 뇌를 뽀개야 되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원숭이를 대상으로 개코 원숭이가 서열이 되게 아시죠? 개코 원숭이가 서열이 되게 세요. 조직에서 딱 해갖고 우두머리의 뇌하고 막내 완전히 그 밑바닥에 있는 뇌를 두 개를 딱 해부를 해봤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두머리 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이 7배가 넘어요. 행복한 거 얘기하는. 근데 놀라운 일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또 더 많이 나와. 왜? 언제 내 1등에서 떨어질지 뺏길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쫄다고 원숭이를 했더니 이런 엔돌핀, 도파민은 적지만 코르티졸이 안 나와.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말 듣고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항상 인생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갑인데 굳이 내가 갑을 막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걸 놓는 거예요. 갑을 놓으면서 의리 척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은 어떻게 해야 돼? 대화할 때. 자, 고객을 만났을 때, 가까운 사람 만났을 때 1번 편하게, 2번 불편하게. 편하게. 아직도 편하게? 불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내가 편하면 누가 불편합니까? 상대가 불편합니다. 내가 편하면 예를 들어 볼게. 꺼지게 잘했구나. 우리는 제조업입니까? 서비스업입니까?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어떤 겁니까?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직업하면 스튜디스를 우리를 뽑아요. 그래서 스튜디스들이 CS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비행기를 타는데 한 20년 정도 비행기 타면 어떨까? 요령이 좀 생기겠죠? 그건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신입보다는. 자, 그럼 스튜디스가 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요령이 생겨요. 짱 박혀 자고 이래. 그럼 난 비행기 그럼 편하겠죠? 그럼 누가 불편합니까? 고객이 불편하고 또 동료들, 후배들이 불편하겠죠. 그 사람 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직장이라는 곳은 편한 곳입니까? 불편한 곳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막 기다려지고,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에 막 조회가 기다려지고, 퇴근하고 빨리 가서 우리 소장님 얼굴 보고 싶고. 제정신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게 맞아요. 불편한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불편한 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불편함으로 해서 내가 얻는 게 있다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아니, 돈 버는 곳은 당연히 불편하죠. 돈을 벌고 편한다? 이건 돈으로 없을 겁니다. 그쵸? 돈을 벌고 몸도 편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사기죠, 사기. 그쵸? 내가 좀 불편해. 그럼 언제 편해야 돼요? 어디서 편해야 돼요? 집에서? 아니요. 돈 쓰는 데서. 내가 돈 쓰는 데서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탈 거도 이코노미 탑니까? 비즈니스 탑니까? 비즈니스 타는 겁니다. 거기서 돈 쓰고 편하는 거예요. 호텔도 사우나, 일반 사우나 안 가고 호텔 사우나 가시고 되고요. 차도 더 편한 차 타시고요. 돈 쓸 때 편하시면 되지 돈 벌면서 편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편하면 누가 불편할까요? 똑같은 하시죠. 자, 빌리브 하시자. 빌리브. 빌리브. 자, 오픈 부분 정리해 볼게요. 내가 영업이 안 되는 거는 호감이 없어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준다는 건 그동안에 내가 호감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이 지금 13차월 넘으셨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13차월 넘어가는 게 어느 회사나 정착률이 50%가 안 돼요. 네,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요. 근데 대부분 그만두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만두거든요. 왜 상처를 받았냐면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한두 달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되면서 극복이 되고요. 3년 넘어가면 이제 그만두라도 그만 못 둡니다. 그동안에 깔아놓은 게 얼마인데. 또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영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의린 척 하게 되고요. 또 내가 갑이 돼야 되는 게 내가 해줄 게 있어야 영업이 됩니다. 구걸이죠, 구걸. 그냥 을은 구걸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대신에 이렇게 해줘. 라는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늘 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게 할 거냐. 많은 얘기가 필요 없다. 홈쇼핑은요. 제가 이제 미팅을 해보면 업체에서 막 상품을 갖고 오면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든 사람이라 한 10가지를 갖고 와요. 장점을. 그럼 딱 그래요. 3가지만 말씀하세요. 어차피 10가지 얘기해봐야 고객은 못 알아들어요. 딱 3가지만 말씀하세요. 대신에 순서가 있습니다. 3가지만 말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게 철칙은 아니지만 홈쇼핑에서 짧은 시간에 사람을 설득해보니까 아 요렇게 하니까 설득이 되더라 해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자들이 쇼핑할 때 백 살 때 뭐부터 볼까요? 예, 브랜드부터 봅니다. 브랜드를 제 앞에 써놓잖아요. 매장도 다. 브랜드가 뭐예요? 그게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자꾸 2개 함께 나오네. 믿을 수 있다는 게 브랜드예요. 브랜드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가요. 특징을 보죠. 그 디자인, 구성, 뭐 재질 이런 거 보잖아요.
이 특징이에요. 이 상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 그러면 다른 데는 없고 우리 상품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내 상품이 우리 회사 상품만 보장을 하거나 뭐 특이하게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위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고 우리만 있는 거. 근데 다른 데는 다 있고 우리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없어. 근데 고객이 물어봐. 어머 여기 왜 이런 보장은 안 해? 왜 이런 보장이 약해? 이런 특약이 왜 없어?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어머 정말 꼼꼼하시다. 중요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없다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일부러 뺀 거죠. 일부러 뺀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면서 빼진 않아요. 아,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거구나 하고 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키가 작아요. 내 인생에서 키가 작은 것은 키는 중요한 건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내가 손재주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재미난 거 뭐 이런 거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거. 나는 키만 커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난 손재주가 없어. 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상품도 없습니다. 나한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항상 특징을 얘기하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봐요 이제? 가격표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요. 그런데도 살 때가 있죠. 네. 뭐가 좋으면? 혜택이 좋으면. 이 경제성이에요. 이젠 싼 게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면 비싼 값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가격을 싼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혜택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홈쇼핑이 이렇죠.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어디가 비쌉니까? TV 홈쇼핑 비싸요. 근데 왜 잘 팔리느냐? 거기에는 무이자 혜택, 무료 반품, 무료 체험, 사은품이라는 혜택이 있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마진율이 훨씬 좋아요, 홈쇼핑이. 근데 인터넷에서 못하는 그런 혜택들을 준다고. 그럼 혜택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게 다 나오네요, 오늘. 다 나왔습니다. 혜택을 물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죠. 여러분한테 질문한 대답은 아니에요 하려고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내가 아니에요 이런다. 왜? 그럼 혜택은 어떻게 줘야 돼요? 몰라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홈쇼핑이 잘하는 게 있어요. 홈쇼핑이 생긴 게 1994년에 생겼거든요. 23년 됐습니다. 23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프로도 특집 방송이 아닌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특별하다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해요. 남들과 똑같은 거 싫어해요. 나만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주는 건데 서비스하자 이거예요. 특별히 챙겨드릴게요. 이거 좋아합니다. 식당을 가도 나만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주면 갑니다. 단골이 돼요. 근데 사실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단골들한테는 몰래 주는 거예요. 이걸 원래 주는 게 아니라 나만 해주는 것 같은 포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포장. 그래서 몰래 주라는 거예요. 대놓고 주지 말고. 원래 주는 건데 기분 좋게 원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부담은? 어떻게 해줘야 돼? 부담은? 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낮춰줘. 그럼 내가 뭐래요? 아니에요. 이러니까 또. 부담은 쪼개주는 겁니다. 낮추는 게 아니에요.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홈쇼핑이 무이자 12개월 아니에요. 우리 보험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 쪼갠 거잖아요. 매월 납입을 쪼갠 거잖아요. 그걸 또 뭐라 표현해야 돼요? 하루에 얼마 꼴도 안 돼요. 이런 표현들. 그 정도는 아낄 수 있잖아요. 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먹는 물이요. 우리가 먹는 물이요. 이걸 담수라 그래요. 바닷물 못 먹어요. 빙하 못 먹습니다. 빙하 못 먹죠. 여기 있으니까, 얼려 있으니까. 근데 바닷물 빙하를 빼면 우리가 먹는 담수는요 1%밖에 안 돼요. 그 1%가 육지 생물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나무, 동물 다. 내가 살면서 내 수입의 1%는 정말 생명을 지키듯이 따로 돈을 저축하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묘에 1% 정도는 써야 된다고. 물 쓰듯이 정말 써보자 이거야. 수입의 1% 이런 것도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쪼개주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당신 수입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부담을 쪼개주는 방법. 화수중도 하나입니다. 그럼 KDB 생명이 좋은 이유는 뭐냐? 야, 그 KDB 생명 다닌다면서 거기다 어떤 게 좋아? 그럼 얘기하겠죠. 뭐라 그래요 처음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자, 어떤 회사입니까 KDB 생명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쵸? 이게 굉장한 신뢰성이잖아요. KDB 생명이 망한다는 건 누가 망한다는 겁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내가 죽기 전에 망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 자손이 또 3대, 4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보험은 내 대가 아니라 내 후대, 최소한 2대, 내 자녀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KDB 생명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차별성이 있죠.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KDB 생명이 갖고 있는 차별성. 야, 같이 일하니까 이렇게 좋아. 리크루팅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리크루팅 할 때.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마지막으로 경제성이죠.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수익에 관계된 부분들. 이걸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거와 그냥 좋아! 따라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오래 앓던 정신보험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이런 거 설명을 한다. 그럼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야. 그 상품은 어떤 건데? 했을 때 처음에 딱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차별성을 얘기한 다음에 경제성을 얘기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처음에 어떤 얘기를 시작하실래요? 정답은 없어요. 확정금리 2.85 확정금리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그죠 신뢰성을 볼 수도 있죠. 왜냐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경제성 부분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거는 업무가 잘하면 네? 저해지? 그렇죠. 저해지. 그러니까 해지를 좀 안 할. 오래오래 정말 납입할 사람들을 위한 상품. 그렇게 그냥 파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배웠으니까 홈쇼핑 스타일로 한번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예요. 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KDB 생명에서 이 상품을 밀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추천 상품이다. 추천 상품이다. 우리 KDB 생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고 추천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것도 신뢰성이 있는 거죠. 홈쇼핑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뭐 몇월 며칠 매진! 몇월 며칠 매진! 몇월 며칠 매진! 이거 믿으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매진을 만들어요. 여러분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게 홈쇼핑은요 브랜드가 없으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붙이는 거야. 브랜드 없으면 연예인 얼굴을 팔라고. 근데 그 돈도 없잖아. 그 매진 전법을 써요. 새벽 2시나 3시에 조금 팔아요. 조금 팔아. 거의 그 송출료가 싸. 그 자리값이 싼 거야 새벽에. 조금만 팔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500개를 팔아야 되는데 한 50개만 파는 거야. 그럼 방송하자마자 매진 되겠죠. 매진 맞죠? 그런 식으로 계속 새벽에 파는 거예요. 몇 시 매진이라고 안 하잖아요. 몇월 며칠 매진 맞잖아요. 매주도를 꽉 지켰고 5번만 해요. 그 브랜드 그게 신뢰성이 되는 거예요. 6번째는 메인 시간대에 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아시겠어요? 신뢰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천 상품입니다.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게 특징이죠. 저해지.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뭐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는 자꾸 유혹이 온다고. 오히려 그 유혹을 참을 수 있어서 더 유지율이 높은 상품, 훨씬 유지율이 높은 상품. 우리가 손해본다고 해야 안 하니까 이런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게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자, 2.85% 확정금리는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이 이거더라고요. 많은 보장부대, 다른 데는 없는 더 많은 똑같은 돈을 내고도 훨씬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 같은 거죠. 조삼모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종신보험의 목적이 뭡니까?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요즘 하도 이제 금리가 엉망이니까 이게 연금처럼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연금은 아닌데. 근데 연금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빼서 생활자금이나 건강자금으로 쓸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연금은 아니고 잘못 팔면 연금으로 팔면 사실 안 되는데 워낙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연금적인 성격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보장금입니다. 이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뜻이 자 신뢰를 주고 차별성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더 설득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상품마다. 또 외우기가 편해요. 파편적이 있던 게 그리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상품마다 다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화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보시면서 상품마다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단어로. 그것만 딱 들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브 들어갈게요. 항상 그 영업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안타까운 게 오프닝이 약해요.
그러니까 고객을 못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만나도 너무 급한 거.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제 강의도 정확하게 오프닝까지가 반이었죠. 한사전 오프닝에 절반의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열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2부 시간에 핵심적인 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이잖아, 기술.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면 무버할 때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항상 하셔야 돼요. 100%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홈쇼핑이 맨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클로징 단계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꼭 이거 합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요. 모든 프레젠테이션, 소통에서 이거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클로징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교장 선생님도 하셔야 되고, 소장님도 하셔야 되고, 본부장님도 이거 하셔야 돼요. 클로징 때는 꼭. 뭐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권유? 권유? 권유 전에, 권유 전에. 모든 PT에, 모든 발표에 이걸 하셔야 돼요. 예? 어려운 거 아닌데? 요약 정리. 2개씩 나와서 좀 문제가 있네요. 요약 정리. 한 얘기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한 얘기 까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핵심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핵심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했을 때 앞에 했던 얘기를 또 하셔야 된다. 꼭. 그래야 고객도 지금 내가 이제 이 얘기가 끝나가고 있구나.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요. 홈쇼핑도 마지막 1분 남기고 보통 7분 PT를 하거든요. 7분 PT 하는데 6분 정도 PT 한 다음에 마지막 1분 때는 빠른 속도로 빠바바바바바 한 얘기 또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라져요. 주문 받으려고. 음악만 나가잖아요. 반드시 해요. 저희는 1분 이내에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오늘 만난 목적이고 고객을 만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술자리에서도 이걸 꼭 합니다. 오늘 어떤 의미의 회식을 하고 어떤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참 즐거운 자리였고 중요한 거 2차 가자 또는 2차 없다. 얘기를 해줘야 돼. 정리를. 안 그러면 꼭 식당 앞에서 꼭 서성이죠. 어떻게 2차를 가자는 얘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 빨리 행동에 옮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를 하는데 고객은 하라 그러면 해요 망설여요. 왜 망설일까요? 왜 망설일까요? 왜? 선택을 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이 선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선택하면. 남이 선택해주면 책임 안 져도 되거든. 근데 보험이라는 게 남이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억지로 막 가입시키면 황금이 이게 환수가 되는 거야. 중에 해약을 하는 게 내가 선택할 게 아니거든.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자꾸 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거든. 뭐가 두렵다? 책임지는 게 두렵다.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신종 정신병도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는 결정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루 종일 결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 뜨면 나가서 농사 졌고요. 밭 갈았고요. 씨 뿌렸고. 이런 거예요. 그냥 반복적인 삶이었습니다. 식사도 내가 결정했나요? 주는 대로 먹었다고.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결혼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려면 하는 거예요. 왕마저도 선택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왕마저도. 왕도 그래요. 주는 대로 먹었어요. 왕도. 내가 메뉴를 고르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혼란이 옵니까? 식사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참월구합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선택의 갈등이 있습니다. 옷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스트레스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나 좀 설득해줘. 나 좀 도와줘.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쇼핑의 95%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다 당한 겁니다. 다 당하신 거예요. 제가 증거를 내드릴까요? 백화점 가볼게요. 백화점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것 장치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1층에 뭐가 없죠? 화장실. 이유는 아시죠? 창문 없죠? 이유 아시죠? 시계 없죠? 이유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몰라요. 피팅룸에 거울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밖에 있죠? 어느 게 편해요? 왜 밖에 있을까요?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내가 선택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생깁니다. 자, 입고 나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머나! 시작되죠?
어머나 잘 어울린다. 맞춤이네. 허리 길어 보여. 아니, 허리 짧아 보이고 잘못했다. 다리 길어 보이고 엉덩이 힘없대. 맨날 똑같아 멘트가. 그리고 옷 사러 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가죠. 보통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긍정적인 얘기 해줍니까? 보통은 긍정적인 얘기 해줍니다. 놀라운 것은 남자들은 절대 못하는 걸 여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가는 게 불편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집이라는 곳은 돈 쓰는 데입니까? 버는 데입니까? 어떻게 보면 버는 데, 쓰는 데는 아닙니다. 행복을 버는 곳이겠죠.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저는 집에 가서 딱 퇴근하고 들어가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 아내가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혼 20년 됐는데요. 9년 차에 아내가 그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둘째 낳고 뭐 괜찮겠지 그러고 이제 뭐 병원 가자도 괜찮다 그래갖고 근데 우울증이 오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우울증 오면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밤에 혼자 뭐야 앉아 잠이 안 와요. 왜요? 낮에도 꼬박꼬박 졸고 하여튼 깊이 못 자요. 애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 귀여운 애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장모님이 키웠어요. 그냥 이렇게 전만 짜요. 냉장고 넣으면 장모님이 전 먹이고 그냥 뭐 앉아있고 밖에 나가자도 안 나가고 괜찮겠지 그러다가 제가 시기를 놓친 거예요. 새벽 4시에 이렇게 자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컥컥 소리가 들려요. 눈을 딱 떴더니 제 넥타이로 목을 메고 마침 제가 발견해서 살렸어요. 큰일 났다. 이건 아니겠어요. 이제 그냥 안 간다는 거 억지로 막 그냥 막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검사를 받는데 야 이게 심각한 게 우울증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9단계예요. 10단계 못 고친답니다. 9단계는 100% 자살한답니다. 그래서 입원시켜요. 6개월 이상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막 빌었어요. 애가 지금 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지 않겠냐. 다른 방법 없겠냐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이 옆에서 지켜야 된대요. 남편이 지켜야 된대. 근데 당신 불가능하지 않냐고. 엄청 바쁜 사람 아니냐. 그때 그랬어요. 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했어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제가 무슨 강사입니까? 설득 강사, 소통 강사입니다. 스피치 강사예요. 근데 마누라가 자살을 했어. 이게 진짜 웃긴 얘기 아닙니까? 진짜 누가 웃을 일이죠. 여러분 안과를 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안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병원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등잔 매치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막 소통하십시오 얘기해놓고 정작 집에서는 편했던 거예요. 나 힘드니까. 힘들죠. 지금 오늘도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강의가 또 있어요. 저쪽 해운대 쪽에. 오늘 강의만 6시간이라고. 그리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잖아요. 개그맨들이 집에서 안 웃기고요. 요리사가 집에서 요리 안 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해요. 술자리도 말 잘 안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돈을 안 주니까. 우린 프로잖아. 그랬더니 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하고 아내를 간호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소통을 배웠어요. 진짜 소통을 배웠어요. 아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자, 일단 우울증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분명히 우울증 겪으신 분들 계시고 앞으로 겪을 겁니다. 여자들이 좀 많아요, 우울증이.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울증은 왜 오느냐? 삶에 동기가 없는 거예요. 호기심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나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의 동기가 생기려면 뭔가 호르몬 작용이 필요해요. 이게 의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동기부여 생기고 기분 좋아지냐면 칭찬받을 때 삶의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도세상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앞에 나와서 상 받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죠? 존중받고 존경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무슨 호르몬이 나오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도파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마약 같은 성분이에요. 사람을 뿅 가게 해요. 너무 기분 좋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전업주가 한 번도 없죠. 있을 리 없잖아요. 전업주부가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전업주부 있죠? 한번 보세요. 밥상 잘 차렸다고 칭찬해요? 아이들이? 아니요. 엄마! 너무 밥상을 잘 차리셨어요. 남편이 뭐 좀 맛있다고 얘기 잘 해요? 네. 오히려 타박만 하죠. 네. 야, 뭐 아침에 나온 게 또 나오냐?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청소 잘했다고 칭찬해요? 당신은 청소의 달인인가 봐. 먼지가 하나 없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야, 좀 청소 좀 해라. 잔소리만 들어. 애들한테도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전업주부였거든요. 제가 칭찬을 안 했던 거예요. 너무 후회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전업주부들은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나가서 봉사라도 해야 돼요.
칭찬받을 일을 만들어야 돼. 집안에 앉아있으면 안 돼.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가 여기만 가면 살아나실 겁니다. 여자들만 그래. 남자들은 안 그래요. 여기만 가면 살아납니다. 너무 기분 좋아지고 우울하고 다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것도 배도 안 고파요. 어디요? 백화점. 쇼핑센터. 거기 가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만 나와요. 왜냐하면 원시시대의 여자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채집을 했거든요. 뭘 캐고 댕긴 거예요. 어머! 이게 쇼핑이에요. 이게 쇼핑이에요. 이게 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했어요? 수렵, 사냥,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요, 어쩔 수 없이 마을 부족을 뺏어왔어요. 우리 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 뿅가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노름할 때, 남의 돈 딸 때, 게임, 내기 축구, 내기 당구, 내기 골프, 환장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원시시대에 남아있는 그 본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은 누가 많아요? 남자. 노름 중독, 도박 중독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은 뭐가 많아요? 쇼핑 중독. 맨 사고서 박스도 안 듣고 싸놓는 사람들 많아요. 홈쇼핑 중독들 있잖아요. 주문만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남녀 공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남녀 공이 엄청 나와요. 이거는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이 콩깍지 씌인다 그러죠. 다 한번 씌워봤죠. 제정신이 아니었죠. 다 예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근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3개월이 지나면 약효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 남녀가 싸우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3년이 지나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결혼 3년이 지났는데 남편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심장병입니다. 빨리 병원 가서 제정신이 아니고.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런데요 우리 뇌는 착각이 가능합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약간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인생이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비참해요.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도파민이라는 이제 약이 그거더라고. 도파민이라는 거라고. 근데 그걸 끊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집안 내력입니다. 할머님이 치매로 부산분입니다. 괴정. 괴정에 예. 부산분입니다. 할머님은 6분이고 집사람은 부산. 예. 할머님이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요양원 가셨는데 너무 중증 치매랑 탈출하셔갖고 산에서 얼어 죽으셨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장모님 괴정 사시는데 지금 파킨슨이세요. 혼자 못 걷습니다. 부축해줘야 돼요. 이렇게 거기서. 그게 다 도파민 문제. 우울증. 이게 집안 내력. 자, 이걸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했을 때 일단은 칭찬을 자꾸 했는데 약해. 이건 뭐 중증이니까 약해. 쇼핑 안 나가 밖에. 안 나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 9년 차인데 내 가슴이 안 뛰는데 어떻게? 근데 착각이 가능합니다. 제가 책을 보고 배웠어요. 아, 착각이 가능하다고 한번 해볼까? 집사람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낯선 여자다. 여자는 낯선 여자다. 여자 처음 봤다. 남자들은 이거 극히 공감을 합니다. 남자들은 낯선 여자의 가슴이 뛰어요. 여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계속 낯설게 보니까 집사람을 낯설게 했더니 진짜로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해요.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때는 진심을 다해서 아내랑 이제 재밌게 합니다. 여보 나가자 그래 나가자. 도파민이 나오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제. 그때 아내가 피식이 웃어요. 나가재요. 나갔어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데이트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다라고 생각하니까 매력 있더니까. 까칠하잖아. 진짜 이 매력 있는 여자네. 이러고 막 야 그러더니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요. 4주가 지났는데 약을 줄이더니 5주가 지났는데 약을 끊고 잠을 잡니다. 잠이 온대. 병원에 6주차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가 누구냐면 표진인 박사라고 아실 거예요. 방송이. 그분이 주치. 그분이 깜짝 놀래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했냐면서 쭉 설명을 듣더니 다 보고 대단하네.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김 교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정도 우울증은요 100% 재발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보고 계속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낯선 여자들이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치를 봐요. 저는 아내가 좀 상태가 어떤가.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까 이게 수시로 오거든요. 편할까 불편할까 집에 가요. 불편하죠.
근데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불편한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집사람을 잘해줍니다. 그 집사람이 어떻게 하죠? 잘해줍니다. 왜? 자기 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틱틱거리는 내가 다 받아들여. 왜? 그냥 환자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안 돼요. 좀 환자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근래에 제가 설거지를 했거나 청소를 했거나 쓰레기를 버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안 시켜요. 그러니까 육체를 편하게 해주는 거야. 정신이 좀 불편하니까 나도.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고마우니까 일체 그런 걸 안 시키고 해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침밥 차려주면 무슨 일이 뭐라 그래야 되고 결혼 20년 차에 아직도 아침밥을 차려주는 연애가 있어. 세상에나. 자꾸 이 얘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전에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장어 초밥하고 연어 초밥을 해놨더라고요. 세상에 아침에. 이게 말이 돼요?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내 인스타에 자랑해야지. 너무 좋아. 그래야 또 먹죠. 칭찬을 해야 돼요. 요즘에 계속 칭찬을 해줘요. 계속 칭찬을 해주고 일요일 날도 같이 쇼핑센터 가서 사실 되게 힘들어요. 남자들 되게 힘들거든요. 4시간을 쇼핑을 하더라고. 나를 데리고 있어. 나 오늘 힘들어 죽어도 어떻게 이거는 내가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일부러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러고 너무 좋아. 속으로 막 미치겠는데 쇼핑해 너무 좋아. 그랬더니 그날 저녁 밥상이 좋아지더라. 내가 한번 불편하고 분명히 편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 편해. 그런 겁니다. 몸도요 마찬가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늦잠 다 자고 그냥 편하게 맨날 누워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몸이? 망가지겠죠. 저 이제 올해 50인데 제 몸 어때요? 괜찮죠? 이게 편하게 사는 몸일까요? 불편해서 사는 몸일까요? 불편해서. 자전거 열심히 타고 등산 열심히 하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좀 절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었잖아요.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비법이 자꾸 머리가 빠져갖고 알아봤더니 무슨 충북대 병원에 무슨 윤 교수님이 계실 때 찾아갔더니 그 교수님이 1년치 약을 이렇게 조제해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라야 되고 약 3끼씩 먹어야 되고 막 이래요. 샴푸도 꼭 전용 샴푸 써야 되고 이게 불편해요. 근데 3년 하니까 이렇게 풍성해졌어. 오, 매일 해야 돼 매일. 아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아이 귀찮아? 그럼 다 벗겨줬겠죠 지금. 그런 거 들으니까 내가 좀 불편하니까 얻는 게 있다. 우리 고객 만났을 때니까 거절당하고 짜증나더라도 분명히 계약하잖아요. 얻는 게 있다.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라고 어차피 할 건데 그래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궁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를 궁금하게 만들까? 왜? 사람들은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야, 나 지금 보험 하나 내가 지금 할 테니까 빨리 갈 테니까 너 보험 하나 가면 이렇게 만나진 않잖아요. 어떻게 지내면 만나서 얘기할게 뭐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내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궁금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궁금증 얼마나 못 참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요즘 랜섬웨어 때문에 뭐가 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버벅대면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홈쇼핑에서 보면 반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환불률이 있으면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홈쇼핑은 아니고 모 인터넷 쇼핑몰에 있었던 사례예요. 오픈마켓인데 다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만 사진이 없어요. 오히려 그 눈에 띄어요. 그 다 두 줄인데 이 사람은 단어 하나예요. 그거 팝니다. 사진도 없고 그거 팝니다. 이거 후킹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후킹인데 낚시질인데 그걸 보고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거 보자. 그게 뭐지? 들어가 봤어요. 440명이 샀어. 그거를 이미 산 사람이 있고 구매 만족도가 있잖아요. 오픈마켓에서 98%. 뭐지? 그럼 더 궁금한 거예요. 볼 게 하나 있어요. 구매 후기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있는 거. 그걸 읽어보는데 너무 궁금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진작하시죠. 아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진작 살 걸. 어떤 사람은 밤이 두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불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살이 어쩌면 이렇게 이건 또 뭐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사는데 남자들은 이제 살짝 그쪽으로 가요. 이게 굴곡적으로 10kg 박스가 와요. 아 뭐야! 10kg 박스가 왜 저래? 그러니까 박스 크게 오니까 놀래가지고 아내가 그러는 거야. 이 뭐지? 그걸 딱 열었더니 딱 열었는데 뭐야? 해남산 호박고구마가 딱 해남산 호박고구마가 이거 웬일로 샀어? 이거 얼마 줬어? 10kg 해남고구마 28,000원. 웬일이야? 싼 거야 이거. 잘 샀네 이거. 지금 아내가 좋아하죠. 그 댓글이 맞아 들어가는 거야. 밤이 두렵지 않아요? 이거 왜 두렵지 않죠? 밤이 야식이잖아요. 열에 아홉 남자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걸 먹으면서 지도 댓글을 써요. 저도 성공했습니다. 130개 댓글 중에서 고구마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매일 들어가면서 보는 거야. 누가 늘어가는 숫자에 자기도 희열을 느껴요. 이게 실제 옥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옥션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사람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죄가 되나요? 안 돼요. 고구마 받았대요. 다. 고구마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거야. 댓글도 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질질한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궁금한 걸 못 참아요. 일단은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약장사입니다. 네. 전국의 약장사가 동일하게 오프닝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약장사가 오면 늘 보면서 궁금해서 지금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차력 같은 걸 하잖아요. 사람을 모으죠. 이 사람들이 약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차력 구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쫙 빠지는 순간 약장가서 등장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첫마디가 뭐예요? 오면 쫙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 첫마디가? 전국의 약장사가 똑같아요. 그렇지! 역시 애들은 가라! 자 애들은 가! 애들 가! 이게 놀라운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19세. 오, 재밌는 거 봐. 그리고 나만 듣는 거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제외해줄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볼 권리가 있나? 그거 궁금해져요.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은 행운을 들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죠? 날이면 날마다 내가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행운을 잡았습니다. 김양아! 김정인 뭘 들고 와요. 바구니에 이만한 담요를 싸가지고 들고 와. 걷어봐! 그럼 반만 딱 걷어요. 유리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뭐 들어있어요? 그렇지! 뱀! 봐봐! 이 전국이 똑같으니까 서울이랑 부산이 똑같잖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뱀 꼬리만 보인다. 대가리는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 세계 이상에 옷 사러 가서 낯선 아줌마한테 말 걸고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요. 놀라워요. 우리 남자들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남자들끼리 아저씨 이거 어때요? 모르는데 난 둘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따로따로 하더라고. 그거 왜 물어봐요? 내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피팅 안에다가 거울을 넣어놨고요. 밖에다 넣고 똑같은 매장에 똑같은 점원이 똑같은 시간대에 두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거예요. 매출이 이게 웬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도 놀란 거예요. 7배 차이 납니다. 7배. 결국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7배라는 얘기는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자, 옷을 들고 지금부터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쇼핑할 때 과연 내가 선택하는 건가? 다 당한 거예요. 옷을 들고 베이지하고 그레이를 들고 가만히 서 계셔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옵니다. 저머니. 어머나! 또 옵니다. 신상이라고. 인기 있는 거라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사모님은 얼굴이 하얘니까 베이지가 어울리실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 보더니 이럽니다. 어머라고 하나밖에 안 남은 사이즈예요? 그거 사겠죠? 정말 하나밖에 안 남은 사이즈일까요? 거짓말은 아닌 게 정말 매장에는 한 벌밖에 없어요. 창고에는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있다가 보면 그거 걸려 있습니다. 갔다 오고 가고 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자, 홈쇼핑 예를 들어볼게요. 홈쇼핑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베이지, 블루, 그레이, 핑크로 곱합니다. 베이지, 블레이, 그레이 곱하는데 사는 얘기 안 합니다. 저희는 뭐라 그래요? 베이지 발언 뜨겁습니다. 베이지 위험합니다. 베이지 압도적으로 좋은 말씀이다. 그죠?
베이지가 주문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재고가 많은 거예요. 베이지만 나갑니다. 정말 고객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골라요. 6개 놓고 막 팔려고 하면 그냥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 영업할 때 청약서를 3장을 꼭 가져갔습니다. 특징은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요. 고객님은 B라는 장점이 이 상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하세요는 안 하는데 어떤 걸로 할까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카사노바들이 뭐 어떻게 꼬시냐면, 자, 마도마젤 차 한잔 하실까요? 안 해요. 마도마젤, 정말 멋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부담되시면 차라도 대접해드릴까요? 네, 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세요 마세요는 부담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해드릴까요?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거 기정사실화되어 있어. 어떤 걸 해드릴까요? 이거 엄청나게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나만 안 쓰고 있다면 지금부터 쓰셔야 되는 거겠죠?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시하느냐. 결국 최종 선택은 고객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책임지니까. 근데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어떤 걸 해드릴까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제시하세요. 사람들은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설득해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촉진인데 오늘 좀 이상하네요. 네, 촉진이에요. 촉진. 어떻게 촉진하느냐? 그러니까 애가 예정이 됐는데도 안 나오면 촉진제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가 계약을 안 하잖아. 그러면 주사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확 가버리는 거야. 그 주사기가 뭐냐? 물론 이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는 촉진제를 쏘는 겁니다. 자, A 분의 B는 C입니다. 되게 쉬운 공식이에요. 자, C라는 건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을 올리려면 이익을 올리면 됩니다. 맞죠? 이 값이 크면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 수학 아니죠? 얘는 작아야 되겠죠? 얘는 커야 되고요. 근데 이익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 예를 들면 요즘 절대 안 하겠지만 옛날에 많이 했었던 거. 대납해 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주라는 이익만 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 계속 뭐라 그래요? 더 줘 이러죠. 깎아나르는 것도 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예. 자꾸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많이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얘만 낮추면 되는데 자꾸 이걸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말로 쓸데없이 올렸다 내가 사기가 돼요. 나중에 사기. 이게 문제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올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홈쇼핑에서 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지 마세요. 이거는 다른 거 사도 되는데 생선 사지 마세요. 생선 사지 마세요.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알아요? 생선은 큰 게 맛있어요? 작은 게 맛있어요? 큰 게 맛있고 비싸요. 근데 갈치를 주문하잖아요? 고객들이 그래요. 왜 혁대가 오냐고. 얇아서. 근데 분명히 센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그 센치가 갑니다. 근데 화면은 어때요? 우리 TV는 많이 커졌죠? 뭐 걸치고 손바닥 거야. 저게 올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도 그 센치예요. 근데 가까이 잡으니까 이익을 크게 본 거죠. 이익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너무 기대를 크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고객이 떠납니다. 오히려 쟤를 낮춰주는 겁니다. A값. 뭘까요? 홈쇼핑이 잘하는 겁니다. 홈쇼핑이 잘하는 거. 뭘까요? A값. 사은품. 네? 사은품을 낮추면 안 되잖아요. 저는 낮출수록 좋아요. 낮추는 거예요. 낮출수록 해요. 힌트 드릴까요? 애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시험 기간에 하죠. 여러분 언제 바빠요? 밑에 뭐예요, 그러면? 시간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이게 줄어들면요, 이것보다 강력합니다. 하버드 대학생 아이들은 실험을 해봤어요. A그룹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설문지를 작성해오면 5달러를 주겠다 그랬어요. B그룹은요, 10달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금요일까지 다 갈 거예요. 이쪽은요, 학기 말이 됐는데 안 갈 겁니다. 심지어는 까먹어요. 결국 이익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시간이다. 사람들을 급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험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은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사람들 미루죠. 다음에 하려고 그래. 다음에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지금은 좀 내가 좀 그러네. 나중에 뭐 보너스 받으면 할게. 이런 식으로 미뤄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보험인 거 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쇼핑에서 그대로 전화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안 팔아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건강식품부터 뭐 자동차, 부동산 다 팔아봤어요. 제가 보험을 팔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모든 상품은 나중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와요. 그쵸? 자동차, 뭐 컴퓨터, 옷도 그래요. 자꾸 좋아져요. 싸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분들이. 유일하게 아닌 게 있어요.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해. 앞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 10년 전에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야 이제 어머님이 그 안국화재 출신이십니다. 제가 35세 때 형님이 이제 프루덴셜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워낙 잘 알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가입해놨습니다. 특히 전 종신보험 가입한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는 확정금리가 그때 기준으로 7.9%짜리 들었습니다. 대박이죠. 그걸 미리 다 내버렸어요. 선단 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인이 오더만 원래 안 해준다는 거 내가 또 보험의 출신이잖아. 왜 안 돼요? 내가 다 아는데 이만 해주더라고. 저는 모든 암이 다 보상이 됩니다. 갑상선까지 다 일반암으로 돼 있죠. 옛날 거. 암만 걸려봐 그냥. 암테크야 암테크. 진단 나눠서 하루에 30만 원씩 나옵니다. 얼마 전에 또 이가 안 좋아갖고 했더니 치골 했더니 그 임플란트 공짜더라고. 저는 평생 공짜래요. 치조골 이식 수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치조골만 해도 다 나오잖아요. 임플란트 가격이.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임플란트 다 공짜예요. 지금 그런 상품 없죠. 옛날에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좋아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없어져요. 아까 그 종신 그 보험만 하더라도 7월 달에 또 조정된다 그러죠? 그러면 보정기율이 올라갈까요? 그 0.1%만 떨어져도 이게 복리 상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나중에 혜택 볼 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나이가 먹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잖아. 100%안 좋아지는 건 보험이에요. 언제 들어야 돼? 하루라도 어렸을 때. 난 그래서 종신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을 왜 15세부터 가입 가능한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을 바꿔야 돼. 그죠? 15세 전부터 가입해야 돼요. 그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것처럼 팔기 좋은 상품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자동차 회사에 합격했거든요. 현대자동차 보험회사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왜 보험회사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안국화재 있으니까 알잖아요. 보험을 공부해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게 자동차는요. 신차가 나오면 다 그거 살라 그래. 근데 주문을 받아봐야 6개월 걸려요. 땡겨야 3개월이야. 그러면 계약했다고 수당 줘요? 차가 가야 되잖아. 근데 보험으로 그래. 청약서 작성하고 1인분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수당 나오죠. 그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야, 너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했어? 한 3개월 기다려. 청약 이거 심사하는데 3개월이 걸려.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최소한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되잖아요. 야, 이게 대박이다. 더 좋은 건 자동차 회사를 가보니까 제가 현대자동차도 강의를 해요. 강의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공부할 게 많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그리고 돈 벌어서 어디다 투자합니까? 현대자동차는 연구개발 R&D를 자동차 만드는 데 투자한다고. 근데 보험회사는 어디다 투자해? 돈 벌어서 상품 만드는데 그냥 걔네서 몇 명 안 돼요. 다 여러분 교육에 투자합니다. 교육에 투자합니다. 저 간섭이가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비싸죠? 제가 때려왔어요. 더 좋겠죠? 서울보다. 이런 걸 다 누구 덕분에 한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그쵸? 계속 제가 또 이렇게 교류를 할 거예요. 앞으로 한번 2년이 됐으니까. 이런 게 보험회사의 특징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돈을 모으고 돈을 잘 쓰고 돈을 지키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돈 관리하는 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돈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돈 벌면서 배우잖아요. 참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 고객의 돈을 관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업주부 주변에 전업주부 있으시면 꼭 해보세요.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올해가 보험업계가 크게 한번 재편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자리를 잡으셔야. 지금 여러분들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거야.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때는 계속 이렇게 시간에 대한 압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죠? 아니, 보지 마시고. 자, 가까운 사람 이런 얘기했죠? 왜? 가까운 사람이 뭐가 왜 설득이 안 되냐? 호감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가까운 지인 영업을 해야 돼요. 낯선 사람 만나고 엄청 믿겠습니다. 보험 하나 가입하시죠. 좋은 거 있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결국 가까워지는 관계를 통해서 되는데 이분을 만족시켜서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우리가 불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갈등을 일으킨다.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주장하지 말고 쉬운 질문, 그 다음 질문 아니에요. 납득. 이런 방법을 쓰시고요. 그리고 신뢰, 차별, 그리고 경제성 이렇게 혜택으로 가는 거고요. 이상해요 얘가. 신뢰를 주고 나만 있는 거 중요하고 남의 거 참 없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혜택이 좋다. 그러면 일반 인터넷에서 지금 뭐 보험 많이 팔잖아요. 아까 우리 귀이게 얘기했던 같은 얘기입니다. 귀이게도 그렇죠? 거기서 살 수 있어. 싸야 안 싸? 인터넷이. 내가 싸. 인정할 거 인정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혜택이 없잖아요. 어떤 혜택?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단순히 보험만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이거 평생 할 거거든. 문제가 있거나 언제든 전화하면 내가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관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상 받는 거, 이렇게 보험금 받는 거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혜택이에요. 없는 돈도 내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수시로 찾아가서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우리 설계사 찾아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팬이 되겠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절대 인터넷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입한 그 콜센터 직원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전화 왜? 콜센터 직원도 수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고객들을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혜택을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혜택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제가? 정리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시를 할 거고요. 이따가 그 다음에 촉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0년 이상 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 10년 이상 계신 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 10년 되신 사람 계시면 이분들은 안 그럴 건데 보통 주변 분들 한번 볼까요? 보험을 10년 이상 하잖아요. 우리 상품뿐만 아니라 업계 상품을 다 하죠. 되게 좋은 점이 이렇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 신상품이 나와. 나와. 그리고 이거 팔아보자고 딱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오래되신 분들은 상품이 딱 나왔을 때 단점이 먼저 보일까요? 장점이 먼저 보일까요? 어떤 게 먼저 보일까요? 그렇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부 오래된 사람 중에서 장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우리는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장점을 먼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장점이 먼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거, 나는 다행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인간은, 우리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인문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지는 25만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만 년 된 종족이에요. 사실 다른 동물에 비해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우리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랑 호랑이는 둘이 짝짓기를 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죠. 유사종이에요. 유사종이에요. 근데 그건 더 이상 이제 이세를 못 낳죠. 인간과 유인원이 짝을 져서 이세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과 유인원은 완전 다른 종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자, 호랑이처럼 인간과 비슷한 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종입니다. 그런데 있었어요, 옛날에. 20만 년 전에 약 5만 년간 같이 살았던 종이 있습니다. 그걸 네안데르탈인이라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키도 훨씬 컸고요. 뇌도 컸어요. 지능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멸종했어요. 호모사피엔스는 등치도 작고 뇌도 작았는데 생존했어요. 그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다는 학설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멸종시켰다라고 결론해요. 호모사피엔스가 훨씬 약했기 때문에 더 많이 뭉쳐다녔대. 그러니까 마을이 더 컸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 뼈들을 보면 호모사피엔스 부족이 훨씬 부족이 컸어. 네안데르탈인은 작았어요. 이 쪽수에 밀린 거야.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훨씬 겁이 많았대요. 겁이 많으니까 많이 모였겠죠. 네안데르탈은 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이었거든요. 숲을 헤치고 나갑니다. 딱 나왔는데 바나나가 한 뭉치가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가 있습니다. 뭘 먼저 봐야 돼요? 나는 호랑이 먼저 봐야지 살죠. 나는 긍정적인 뇌를 갖고 있어요. 바나나가 먼저 보여요. 얘는 결혼도 못하고 멸종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민족들은 종족들은 다 멸종한 거예요. 결국 살아남은 어떤 사람, 뭔가 살아남아요?
부정적 정보가 먼저 왔던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왜?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생존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나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그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자존감에서 와요. 자존감. 칭찬받고, 사랑하고, 뭐 좀 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아니에요? 맞아요. 그 행복이에요.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행복.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돼요. 물론 돈이 다 행복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되잖아, 남과. 남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려면 부정적인 정보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길까요? 이제는 긍정적인 정보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길까요? 이제 바뀌고. 한 마리밖에 없는 대가리가 돌다리 황구렁이야. 옛날부터 구렁이가 집안에 있으면 잡아야 돼?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왜? 영물이니까. 근데 이게 대가리가 둘이야. 이 대가리 둘인 홍구렁이를 마주보기만 하면 매 못난 사람이 일을 낳고 앉은 매경이라고 시험 때문에 헐대결하니 있어. 내가 잠시 후에 보일 테니까 하지만 기다리세요. 아무도 못 가요. 그리고 약을 파는 거예요. 이것처럼 뭔가 킬러 컨텐츠가 있는 거야.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들고 내 얘기를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궁금합니다. 뭔가 궁금하게 만들어요. 이 홈쇼핑도 이런 기법을 엄청 많이 씁니다. 제가 그걸 막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하느냐. 사람을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객을 만났을 때 주장을 하지 마세요.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갑이 때 을인 척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말을 자꾸 시키자는 얘기예요. 상대는 말했을 때 기분 좋죠. 아니 상품을 설명해도 팔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고객 무슨 말을. 그래도 자꾸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홈쇼핑 스타일입니다. 질문을 해요. 저희 한정 질문과 자유 질문이 있는데 일반 방송은요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나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합니다. 일반 방송은 그래요. 근데 홈쇼핑의 특징은 지금부터 한번 홈쇼핑 볼 때 느껴보세요. 잘하는 쇼호스트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처럼 베테랑급 쇼호스트는요 특별한 화법이 있습니다. 자꾸 질문한다. 자꾸 질문해. 그러면 집에서 혼자 보고 있잖아요. TV를. 쇼호스트가 자꾸 나한테 말 걸잖아요. 그럼 대답한다? 말 걸었으니까. 그게 입으로 뱉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대답하거든. 그러다 보면 훅 가요. 왜? 대답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물어봐요. 한정 질문, 쉬운 거, 예, 아니요 같은 거. 쉬운 거, 그래야 대답하니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 만나자마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대답 못해요. 행복하세요?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거. 그럼 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유질문이에요.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왜? 예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하면 대답해요. 반드시 내가 그걸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그거를 대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뒤집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자, 제 강의도 한번 처음 해보세요. 자, 낯선 사람, 가까운 사람 누가 더 가까울까요? 호감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까운 사람에서 내가 아니에요 그랬잖아.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왜 이런다? 근데 그 다음에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자, 설득이라는 건 안 하려는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꼬드겨갖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 어렵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싶어요? 변화하고 싶어요? 가만히 싶어요. 그냥 움직이기 싫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살고 싶어. 특히 나이 먹을수록 더하다고. 변화라는 두려움인 거야.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된다고. 근데 그걸 네가 바꾸려는 거냐? 그러면 지금처럼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생각해? 그럼 이렇게 아니야. 짜증이 확 나요. 짜증이 날 때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납득시키는 거예요. 납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납득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새로운 가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을 얘기해 줘. 그럼 무너져요.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라고 하잖아요. 또 안 해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촉진해 줘야 돼요. 그걸 OBM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픈, 갈등을 일으켜라. 밀리브, 납득시켜라. 무브, 촉진해라. 그럼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 강의 중에 물건을 파는 유일한 강사일 겁니다. 그런 거 못 봤죠? 강사가 물건 파는 거 못 봤죠? 있었나요 이제까지? 없었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느껴요. 아까 알려드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당해요. 알면서도 당합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할 거고 여러분 대답할 거고 대답을 뒤집을 거고 납득시킬 거고 새로운 이익을 줄 거고 촉진할 거예요. 요거예요. 알아도 당해요. 여러분 홈쇼핑 저도 홈쇼핑 그렇게 있었고 많이 팔았어도 저도 홈쇼핑 보면 당해요. 안 사면 죽을 것 같아요. 이 공식을 한번 써먹어요. 한번 해볼게요. 부산에는 잡상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 인다에? 제한하잖아요. 제한을 시켜요. 그리고 몰래 네. 손에 많이 합니다. 요즘은 안 몰래 해요. 많이 하고. 이 지하철에서 물건 잘 안 사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탑니다.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하지 말아요. 대답하잖아요. 100% 대답합니다. 말로 안 해도 머릿속으로 다 대답해요. 왜?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누군가가 질문하면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는 답이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파지 말라고 합니다. 왜 파지 말라고 할까요? 자, 생각해서 지금. 생각했죠. 그 이유를 생각하자니까. 왜 내가 대답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당연히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 고막을 다칩니다.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귓병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사롭게 자신있게 외칩니다. 귓구멍은 집에서 파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승객들은 어떨까? 미쳐버리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제 얘기를 계속 듣겠죠. 이런 거예요. 고객을 만났을 때 뭔가 갈등을 일으켜주잖아요. 계속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왜 의사 가지 말라는 걸 하라 그러냐면 그거라도 안 하면 그전마저 하면 가족들끼리 스킨십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쵸? 청소년기만 지나면 막 앉는 것도 싫어해요, 아이들. 근데 귀를 판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돼요. 허벅지 베고 누워있으니까. 원숭이들도요,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친해집니다. 인간도 그런 스킨십이 필요해요. 자, 제가 허벅지 베고 눕습니다. 안에 허벅지 베고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시간 지나면서 기분 좋아지면서 엄마 생각나요. 맞다, 엄마가 옛날 급하지는 생각나네? 아내의 최치가 엄마의 최치를 오버랩되면서 아내가 엄마 같다는 생각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런 추억을 아이들에게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급하다 먹고, 으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무데나 쑤신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일부러 쑤셔요? 안 보인 거예요. 깜깜하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특허 받은 귀기할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불이 들어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귓구멍이라고 보세요. 귓구멍. 귓구멍이 흐르면서 동굴에 불 들어왔습니다. 구석구석 팔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버리냐. 아무데나 쑤실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간질간질하면서 귀만 팔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분리됩니다. 자, 아이들 유아들 귓구멍이라서 이걸로 안 돼요. 어린이 아이용 손자용은 아주 얇은 귀결 드니까 구석구석 팔 수 있고요. 파다 보면 부서지죠? 털지 마세요. 집게주고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귀결을 3개를 드니까 자꾸 잊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했어요. 밑에 여기 열면 뚜껑이 있습니다. 이 보관함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관하시면 3개를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뭐가 됐습니까? 후레쉬가 됐습니다. 장로, 밑이나 소파 빌딩으로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밝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LED! LED. 스마트폰도 라이트가 들어오지만 그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밑으로. 얘는 들어간다고요. 동전 다 보여요. 이렇게 밝은 이유 LED. 자, LED는요 요즘 다 LED로 바뀌어요. 신호등 LED로 바뀌었죠. 왜? 수명이 엄청 길고 전력이 낮게 들어갑니다. 3만 시간 동안 꺼지잖아요. 세상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팔리겠습니다. 이거 고장 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매일 1시간씩 30년을 파야 3만 시간. 귓밥만 맨날 파야 돼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배털만 갈아 끼시면 3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귀기를 약국 가면요 3,000원 받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1,000원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3일째 어떤 분이 부르는 거. 아저씨 봤어. 야, 세상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십니다. 850원에 발매했습니다. 저거 비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세요. 왜? 배송비가 2,000원이야! 처음에 몰라가지고 싼 줄 알고 회원 가입하고 나중에 결제할 때 딱 안 나오고 카드 결제할 때 이 비싸네?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잖아요? 배송이 옵니다. 오늘 주문하면 3일쯤에 오겠죠. 근데 또 짜증나니 또 멀어집니다. 이거 팔다 보니까 제가 한 1,000개 정도 파니까 약 한두 개 정도 불량이 있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를 반드시 확인하라 그래 그 자리에서. 안 들어와요?
잉글리시입니다. 2개 드리겠습니다. 바꿔줄 수 있어요. 저는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받으면 짜증나잖아요. 아우 씨 850원 아이 몰라 버려 이렇게 된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오늘 저 처음 보셨죠? 앞으로도 처음 볼 겁니다. 이제 못 볼 수 있어요. 오늘 구입 못하시면 분명히 집에 가서 후회하십니다. 귓밥 팔 때마다 생각나요. 매주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럴 리 없죠. 자유 게시문이 한 100분이 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면서 10개밖에 못 챙겨왔습니다. 지금부터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귓밥을 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창피하다고 손 안 들다 보면 안 돼요. 오늘 바로 당장 저녁부터 밤에도 팔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스킨십 할 수 있다. 그런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한 3년 전부터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고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밖에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손 들으면 자 준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 알았습니다. 일부러 손 들어주신 거 아니죠? 예. 진짜 사실 거죠? 네. 그게 설득이에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계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 똑같이 했죠? 질문 드렸어요? 대답했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대답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납득시켰어요? 새로운 가치를 넣죠. 사랑이다. 이건 스킨십이다. 라는 새로운 가치. 생각, 보험도 똑같이 하고 단순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걱정을 덜 하니까 다른 일에 전념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다른 가치들이 있다 분명히 생각도 못했던 가치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촉진했잖아요. 막상 하자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촉진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그 보험료율이 바뀌잖아요. 그때 우리 대박 아닙니까?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요율이 변경이 된다. 당연히 이자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 생명표가 또 올라가니까 보장이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그러면 간단하게 이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책이 OBM 설득 마케팅이에요. 오픈 빌리븐 부부. 오늘 이야기해 주기 못한 이야기 또 보험 다양한 보험 사례까지 넣어놨습니다.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1,150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규바시 소통법은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지갑을 열자라는 소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열고 이걸 읽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두 권이. 두 개 합하면은 서점 가시면 24,000원입니다. 10% 할인해도 귀기는 주지 않습니다. 귀기 읽기는 25,000원이죠. 오늘 제가 책을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해요. 그래서 동영상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평소에 책을 안 보시는 분들 걱정 없는 게 제가 강의한 거를 거의 녹음해가지고 한 거라 되게 쉬워요. 쭉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례별로 있으니까 스토리별로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책을 제가 정말 무겁게 서울에서부터 갖고 왔어. 자, OBM 설득 마케팅 귀바지 소통은 귀기에서 2만원! 서점에도 없는 혜택. 거기에 제가 직접 친필 사인, 이름을 사인을 해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에. 원하시는 분만 너무너무 무거워서 10분밖에 안 돼요. 제가 10세트밖에 못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여행 가방 갖고 왔던 거예요.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만 제가 사인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이니까 한 25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요. 예,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면은 아직 부정적이거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는 착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아내가 우울증, 중증이에요. 계속 재발해요. 그 집안 내력입니다. 이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저 이혼 안 합니다. 왜요? 똑같은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거 맞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치유하다 보니까 제가 조증이 됐습니다. 노력을 하게 돼요. 집에서 우울하니까 내가 막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합니다. 아빠가 늘 유쾌하니까 가끔은 창피하기도 생각합니다. 밖에서 제발 그러지 말래. 집안에서만 알아요. 저는 되게 잘 놀아요. 부담 없잖아요. 이렇게 권리적이지 않으니까 아빠가. 이런 긍정적인 거. 또 아내 덕분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자살 시도하는 우울증 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를 하면 됩니까? 근데 강사가 지잘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재수 없어요. 저 이런 얘기 좀 하니까 쟤도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더 제 얘기 해드리면 저희 딸은 또 비행 청소년입니다. 집을 수시로 나가요. 걔는 밤 새벽 1시에 나갔다가 5시에 들어와요. 부모가 모르는 줄 알았나 보지. 나는 알았어요. 새벽에 물 먹을 내가 없는 거야. 수시로 집에 낮에 학교에서 자고 밤에 나가 놀다 들어오고
그래서 막 문에다가 막 실 붙여놓고 막 그래. 이런 나가는 걸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막 하고 독서실 간다고 독서실 그 개뿔 독서실 없어요.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청소년이 어떻게 노는지를 다 알게 됐어요. 제 중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가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를. 걔들이 노는 걔들의 언어를 제가 알거든요. 딸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때 딸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 강사는 쉽지 않거든요. 걔들 앞에서 웃기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또 제가 부부 강의할 수 있겠죠. 아내와 소통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제 아들이 약간 자폐예요. 참 시련을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말이 없는 아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날라리 딸과 소통할 수 있고 이게 신이 주신 저의 어떤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걸린 거야. 이게 진짜 힘든 시련이 또 떨어졌어요. KBS 전국 방송에 이제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같은 사람 방송 나오면 좋잖아요. 이것도 강의가 아닌 예능 방송이니까 더 좋아. 김한선 씨 짝을 찾는 프로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왜 캐스팅됐냐면 이거 사람 파는 방송이잖아요. 준비진 역할로 간 거야. 우와! 내가 다른 건 다 팔아봤는데 사람은 못 팔아봤거든. 너무 신난다. 그래가지고 간 거야. 근데 웃긴 게 녹화 하루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는 제가 땜빵이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캐스팅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김한선 씨 시집 보낸다는 얘기를 공고를 해갖고 1,000만 원의 상금을 걸었더니 6,00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중에 12팀,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 신랑감 한 팀이야. 12팀을 뽑은 거야. 한 달을 준비를 했대요. 녹화 하루 전에 한 팀이 펑크를 낸 거예요. 급하게 도와달라고. 제가 이제 설득 박사니까 요거 이제 긴급 상황이니까. 오케이. 신랑은요 아직 못 구했대. 아침까지 구해놓겠대요. 알았어요. 갔어요.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나중에 가서 후회했는데 11명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훌륭한 거잖아. 얘는 하루 만에 데리고 왔어요. 내 파트너는 상태가 어떨까? 나쁘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거니까. 아니 아무리 잘생겨도 장동건이나 뭐 원빈 아니면 요즘 누가 이렇게 잘 나가요? 공유 옆에 세워놓으면 그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거고 이쪽은 공유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에 내가 이제 걔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든지 다 팔아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만 있는 것은 중요하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딱 보고서 이제 생각했어요. 이 친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게. 첫 번째 미션을 보겠습니다. 1라운드. 첫인상 어때요? 12명 중 2명 선택. 첫인상을 자랑하네요. 그러니까 신랑들을 다 뒤돌아쳐놓고 중매쟁이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30초 안에 김한선 씨를 설득해야 돼요. 딱 2명 뽑습니다. 외모를 자랑하래요. 근데 외모가 별로예요. 근데 전 할 수 있어요. 왜?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과 다른 거예요. 거짓말과 다른 거예요. 못생겼는데 잘생겼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실망하잖아. 바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착각은 안 돼요. 이런 거지. 외모는 별로예요. 별로예요. 외모는 별로예요. 외모는 별로예요. 왜? 신랑에서 외모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쇼핑할 때 디자인만 보면 나중에 더 예쁜 디자인 나오면 바꾸고 싶잖아. 신랑을 외모로만 보면 나중에 잘생긴 남자 보면 결혼하고 싶잖아. 외모는 별로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걸 찾으면 되겠죠.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눈이 쭉 찢어지고 광대가 나고 얼굴이 깜짝깜짝하더라고.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특징을 찾았더니 남성 호르몬이 막 이렇게 된다. 테스토스테론. 자,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에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테스토스테론으로 OBM, 우리 배운 대로 오픈, 기존의 상식을 파괴한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빌리고 테스토스테론은 중요하다. 그리고 무브, 촉진할 겁니다. 30초 안에. 제비뽑기를 잘못해갖고 1번이래요, 내가. 10명 이제 딱 2명 뽑는데 1번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상품도 안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외모입니다. 외모 관련되고 중매 시작합니다. 네, 지금은 저는 성형고생이 원하지 않겠습니다. 181cm, 떡벌어진 어깨, 70kg 날씬한 몸인데요. 이분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이 좋은 상품을 사면요, 더 예쁜 디자인하고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이 소재가 좋고 정말 만족하면 AS 제품을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상품 확실합니다. 제가 조심되게 말씀드리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1번인데
2년 뽑는데. 제가 저기 좀 충동 고백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두명 중에 제일 외모가 떨어집니다.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씀. 정말이지 지금 궁금해서 글씨를 번지는 얼굴이라고 소개했던 1번 결국난 어떤 모습인지 돌아주세요. 가봅시다. 아, 괜찮다네. 김한선 씨 좋아해. 이가 한 12개 정도 보였어. 슈즈 디자이너예요. 예, 슈즈 디자이너인데 무슨 슈즈를 디자인하는 친구냐면 그 스냅바를 디자인하는 괜찮죠? 호감도가 올라갔죠? 이게 제 작전입니다. 저 거짓말한 거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굳이 잘생겼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옆에 이제 나중에 하나씩 보면요. 다 진짜 조각같이 생긴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인정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그걸 잘생겼다고 해요?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김한선 씨 왜 선택했을까요? MC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를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눌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김한선 씨가? 왠지 안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요, 상대를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잘 몰라. 내가 쇼호스트가 되겠다고 이제 막 오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에 대해서 단어를 7개 써봐라 그러잖아요. 7개를 못 써요. 남들만 자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설득해야 될 사람은 너다. 네가 이 상품을 정말 좋아하니? 어떤 점이 좋니? 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배운 대로 그냥 써있는 대로 읽는 게 그게 로봇이지. 네 아니잖아. 네 얘기를 해야지. 네 얘기를. 이걸 진짜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괜찮은 것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테스토스테론 하나 갖고도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 사람은 뭘 봐요? 이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거지. 정말 진심인가? 그 눈빛, 표정에서 느끼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에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니까. 내가 팔아보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면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결국 이겼잖아요. 근데 이런 거지. 만약에 보험을 하는데 내가 이게 이 남자를 얼굴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냐, 이 친구가 최종까지 가서 데이트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저는 데이트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가 목적이면 호감을 올려야 된다. 얼굴을 보는 건 과정일 뿐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짧은 걸 봐요. 이달을 수당만 본다고. 이번 달에 얼마를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불안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거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 이 사람 팔아놓고 연락도 없네? 이래버리면 다음에 재가입을 안 하겠죠. 더 길게 보자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내가 1년만 해보고 그만두치고 이러면 하지 마시고, 이걸 평생 할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수입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객은 느낀다. 진정성을 느낀다. 정말 이 사람은 프로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느낀다. 이게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아까 그 아줌마도 기억나시죠? 남편과 대화하기 전에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누구랑 대화했어요? 자기랑 대화했어요. 차무리자 기억나세요? 차무리. 결국 자기를 설득해 성공한 겁니다. 야, 우리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 지금 뚜껑이 열린 거야. 감정 상했거든. 내가 그냥 말 받아주면 금방 식을 거야. 원래 단순한 남자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화했죠. 말 받아줬죠. 결국 해결됐잖아요. 그 법륜스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맨날 한 얘기가 그래요. 법륜스님이. 저도 이제 가톨릭 신자지만 그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 아이를 바꾸려고 그러고 왜 네가 회사를 바꾸려고 그러냐. 누가 바뀐대요? 내가 바뀐대요. 내가 바뀐대요. 저는 연봉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저희는 연봉제거든요. 수당제가 아니에요. 연봉제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연봉이 없어요. 거기서 잘해야 돼요. 설득을 잘해야 돼요. 솔직해도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이로로 가는 건 일단 진로 국가예요. 진로. 제가 연봉 2,400에 들어갔는데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평균 연봉을 보니까 4,000대고 최고 연봉은 7,000이래. 그때 당시에 옛날이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5,000대를 불러야겠구나. 그래서 5,300을 불렀다고. 2,400 받은 놈이. 나 1등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00에 사인을 했어요. 자, 그럼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치사하게 1,500을 깎어? 야, 1,500만 원씩 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어떻게 생각했냐? 이방 사인했으니까. 끝났잖아요. 나를 바꾸는 거야. 우와! 1,400 올렸다! 1,400 올렸다! 1년 동안 1,400만 원씩 더 해야지! 더 일찍 출연하면 더 늦게 들어갑니다. 누가 또 1등합니까? 예, 1,400만 원씩 더 한 사람이 1등합니다. 1,500만 원씩 깎고 생각한 사람은 일을 덜 하겠죠. 그냥 1등 못 합니다. 이거예요. 나와 있어서 이겼어요. 또 그때 그 다음에 5,300, 그 다음에 7,800, 그 다음에 3년 만에 딱 1억 넘겼습니다. 넘기는 것만큼 더 해야지 하니까. 이거예요. 나와 있으면서 이기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굴 위해서? 예, 안 바꿀 겁니다. 딴 데 갈 거면 그러지 마시고 여기 살릴 거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파는 상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최고는 없다. 맞으면 되는 거니까. 집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닐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드라마 볼 때마다 얘기잖아. 당신이 더 예뻐. 반찬이 달라서요. 아, 실제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일부러 막 찾아보는 분이 계세요. 저희 집사람이 그 SNS에 자격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가끔 제가 올리거든요. 되게 예뻐요. 유호정 닮았어요. 유호정도 더 예뻐요. 이러고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누굴 위해서? 아, 실제로 금슬 좋은 부부들을 EBS에서 실험을 해봐요. 사진을 2장을 보여줘요, 배우자 사진을. 하나는 진짜 사진, 하나는 뽀샵한 거예요. 어떤 게 배우자 사진이에요? 그러면 금슬 좋은 부부는 뭐 선택해요? 뽀샵한 사진 선택해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금술이 나쁜 부부, 이혼 직전의 부부는요? 실제 사진을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도 설득입니다. 자, 성공의 요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5가지 된다고 하는데 2가지를 버려도 됩니다. 지식하고 능력은 버려도 되겠죠? 이거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감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요. 주변에서 끌어내립니다. 재수없어. 끈기가 없으면요, 열정이라는 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열정이 없고 끈기만 있어요. 끈질기게 출퇴근만 30년 해요. 출퇴근만 해요. 조회만 열심히 들어요. 안 돼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이 3가지는 복제가 될까 안 될까요? 복제 안 돼요, 이거? 돼요. 능력과 지식은 복제가 안 됩니다. 짧은